안녕하세요. JF 빌리지의 마중물 교육입니다. 오늘은 공부가 뭐니라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처가 그런 TV가 나왔다고 저에게 말을 해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이 공부가 뭐니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어떤 게스트가 오면 그 자녀에 대한 그 공부 영상들을 찍어서 이걸 코멘트 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프로 한번 보셨나요?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2019년이죠. 9월 3일인데 오늘이요. 이 시점에 지금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사실 저 그 프로그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게스트가 나왔는데 자기 자녀들이 한 30몇 개의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패널이라고 상담해야 되는 사람이 또 나와서 그 영상을 보고 강남에선 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는 더 많이 보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누가 여기서 상담을 받고 누가 상담을 해줄 건지에 대한 참 거기에 대한 의미점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위 1%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시죠? 그죠?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빨리 선행을 하면 많은 공부를 익혀서 점점 지식이 쌓아져서 더 똑똑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선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양질의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욕심이 다 거기에 있는 거 맞죠? 근데 과연 그 선행이 또 그렇게 많은 학원의 그 공부가 그 뇌에 다 들어갈까요? 그리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계속 움직이는 그 아이들이 그 인성이 제대로 형성이 될까요?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아이들 다 얼굴을 쳐다보니 얼굴에 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패널들은 어떤 관점에서 상담을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어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관점만 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재 상태,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하죠?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로 거기 끌려가고 있는지는 왜 파악을 잘 안 할까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선행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아까 그 본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암기 과목이 안 된다든가 뭐 수학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시켰을까요? 되지도 않는 것을. 또 몇 명이나 이게 잘 될까요? 이 심각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린아이를 어떻게 교육했냐고 또 패널들한테 물어봅니다. 게스트가 나와서. 그러면 뭐 선행을 하라는 식으로 5살 아이를 이 아이는 뭐 언어적 재능이 있으니까 선행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좀 이런 상담을 보면서 또 많은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선행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으면 선행이지만 놀 수 있는 거는 공부가 아니지만 놀 수 없고 주입식은 선행입니다. 선행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즐거운 추억으로 주면서 같이 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행동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생기는 그런 지식적 어떤 축적은 이건 선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공부를 해도. 근데 앉혀놓고 주입식하는 움직여야 될 피가 막 끓고 있는 아이들 움직여야 될 나이에 암기식으로 뇌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로 선행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워서 공부하는 거, 책 읽고 암기하는 거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살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궁금한 것보다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여러분, 욕구를 다 들어줘도 성격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욕구를 너무 안 들어줘도 성격이 나빠집니다. 이 아이의 기질 파악을 좀 검사지를 통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좀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역동들이 막 있기 때문에 행복한 역동, 또 성취욕의 역동, 호기심의 역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을 땐 좀 키워주고 사고 쳐야 되고, 사고 칠 때 스스로 정리하게 하고, 이렇게 교육의 패턴을, 엄마가 이런 패턴을 배워서 훈육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공부 위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라는 이런 생각에선 좀 버리십시오. 또 눈높이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 이제 뭐 하죠? 그 한글 공부 시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빨간펜 이런 거 하십시오. 하는데 선생님한테 의존해서 숙제 검사를 하지 말고 같이 앉아서 같이 재밌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때 한 7살 학교 들어가기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너무 이 암기식의, 주입식의 공부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제가 아이를 가르쳐서 아이들 대학을 다 가고 또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아이 사례를 좀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가르쳐서 중3쯤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뭐 즐겁게 학원에서 3, 4개월 동안, 3시간, 4시간 동안 놀면서 그냥 공부하고 놀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외국 나가지 않고 언어 연습 배우지 않았어도 외국 나가서 소통하고 영어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엄마가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영어를 하더라고. 다 가이드를 하더라고. 또 어떤 아이, 그 친구와 같은 또래 아이는 지금 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학교 수업 듣는 거 지장 없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학연수를 어렸을 때 뭐 몇 년을 보내서 뭐 네이티브처럼 영어 잘하면 좋겠죠.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부모와의 밀착 관계가 필요한 그 시간에 그걸 하지 않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국에 보내서 외롭게 그 속에서의 심리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내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포커스를 이 마케터들에 의해서 그 선행, 또 막 조기 교육, 이것은 장사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저희 조카, 브라질에 있는 조카를 예를 들어보면 그 친구는 지금 브라질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질의 좋은 대학교를 간 상태입니다. 그 친구는 5개국어를 하더라고요. 왜 5개국어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뭐 제일 잘하는데 영어만 못하더라니까요. 영어는 귀를 기울여야지 영어를 들을 수 있대요. 나머진 다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그렇다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브라질에서는 점심시간까지 전에 학교가 다 끝난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집은 저녁에 어두워지면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범죄가 많아서. 6시 이후로는 밖에 나갈 수 없고, 또 친구 집에 놀러 가려면 부모님이 동반해야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조카가 사는 동네는. 그래서 집에서 뭐 했냐면, 만화책 보고, 외국 만화 보고, 계속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그냥 외국 책들을 보고, 만화를 보고, 컴퓨터도 보고, 계속 외국 거를 보다가 보니 그냥 5개국어를 했는데 영어만 학교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배운 것은 귀를 기울여야지 알 수 있고, 나머지 프리하게 내가 배웠던, 내가 습득했던 언어들은 뭐 포르투게스, 뭐 영어, 뭐 우리나라 말, 뭐 일본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페니쉬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로지 영어만 못하는 이유, 공부를 해서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합니까? 조교교육 합니다, 조교교육.
애가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좀 볼 수 있게 작은 것부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공부 가르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애써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조카보다 몇 개 국어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부 안 했어도 유수한 대학에 가서 지금 적응 잘하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조카는 또 2번인가 이 중등부, 고등부에서 한 번씩 과미달을 해서 유급을 해서 한 1년씩 더 다녔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내추럴하게 시간이 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고 살고 지금 대학에 가서 지금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기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스트레스, 심지어 걔네는 12시까지밖에 고등학생도 공부 안 하고 다 보내줍니다, 집으로. 우리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대인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개인 심리 상태도 안 좋고 왜 이런 교육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프로에 나와서 상담한다시고 5살 때부터 조기교육을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패널들, 또 거기에가 상담받고 이제 어떤 가이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이런 게스트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 공부를 왜 잘해야 됩니까? 공부가 도대체 뭡니까? 공부를 잘할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넓겠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좀 공부에 즐거운 추억을 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밑작업, 책을 읽어낼 수 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부모와 좋은 밀착관계 속에서 재밌게 놀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기초교육을 통해서 좀 내가 대학 가기 위한, 우리 한국 교육은 중학교 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는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공부 습관만 잘 잡으면. 근데 뭐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 합니까, 사실은.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원하는 과를 가서 내가 이 4차 산업이 발달될 이 나라에서, 이 미래에서 어떤 게 더 맞는지 추론하고 내가 갈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아직도 국영수밖에 여러분 공부를 하면 생각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이의 행복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 없지 않습니까? 국영수, 거기에 대한 선행, 이것이 여러분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그냥 갇혀있는 아이들의 그 어떤 피폐한 심리 상태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 속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요즘은 학교가 다양하게 학교 입학을 아이들 받아서 공부 못해도 부등급을 해도 꼴등으로 그냥 전문대학교 가도 됩니다. 돈만 주면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하는 과를 가서 거기서 대학교 때 정신 차리고 편입학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위 1%로 가르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밀착관계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가르치십시오, 그럼 그 아이한테. 그리고 다른 환경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가족 안에서만 공부만 가르치고 과외 선생님 다 불러다가 계속 공부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상위 1%의 머리가 되고 그렇게 심리 상태가 뭐 피폐되어 있겠지만 뭐 병리 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환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프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갇혀서 그냥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공부밖에 모르는 공부 머신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 그걸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제적인 부가 없다면 생각하십시오, 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북한에 태어나도 북한엔 다 환경이 뭐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죠. 이렇게 그 체제에서 좋은 환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맞는지 알고 아이들도 야 꽃을 달고 나와서 김정은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하다고 살아가고 김정은을 찬양하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다른 세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응하며. 사람은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어설프게 쪼였다가 놨다를 반복하면 다른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이 아이들은 이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뭐니라는 그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는 여러분도 행복해야 되고 또 열심히 벌어서 학원비를 대는 그런 부모님, 또 그런 부모님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이들도 그 공부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양쪽에 다 불행하면서 이걸 고집하고 너무 그냥 이를 악물고 아이를 쪼여가면서 왜 그렇게 불행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TV 나와서 그런 그 TV를 보면 또 여러분이 또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또 막 또 공신력이 있으니까 막 따라갈 거 아닙니까? 제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학부형들 몰려다니면서 그 차 마시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공유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고요. 그 안에 갔다 오면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나의 소신이 없어지고 내가 더 혼란해지면서 내가 가르치는 게 맞나라는 이 불안 속에서 여러분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또 아이가 부모의 좋은 추억을 먹고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파워, 이런 걸 길러주면서 너무 공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자녀의 행복도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